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람의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국내로 중요한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죠. 밖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합을 겨루는 정상회담. 무슨 회담? 정상회담. 자,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예측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부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는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야 격돌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일주일만 쫙 들으면 정봉주 정치쇼와 함께하면 오늘 빵단이 토요일날 6단이 되는 하루에 1단씩 뭐 무배추인가 1단 2단하게. 자, 정봉주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 소중한 친구 합법적으로 돈 대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부 정봉주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반장. 주말에 놓친 뉴스를 따라잡아주는 시간. 기사. 시사계 한 명의 비스트 기자와 한 명의 비스트 평론가와 한 명의 옹알이 기자. 재밌어. 자, 최반장의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옹알. 자, 7년차 옹알이 기자. 방기웅 한국경제TV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여기 TV 있잖아, 한국경제TV. 네. 여기하고 제가 나가는 그 TBS 네. 하고 어느 게 더 덜 봐요? 이런. 타 방송 출연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거 다 합의가 워낙 돼서. 자사 방송을 잘 안 들으니까. 회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최반장 장애 오마이뉴스 20년 넘었죠? 네, 23년. 23년 차. 삼촌 21 3배가 좀 넘습니다. 네. 자, 장유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하게 기사를 보자 그러면은 사람들 신문도 안 보고 기사 듣기 네. 싫어하는데 우리 최반장이 뜨고 있어요. 그래요? 예. 기사를 얘기해 준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냐. 죄송한데요, 특종 기자들한테. 예. 남의 뉴스 보다가. 꼭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인도 저 마을 구석에서 네. 아주 신비한 묘약을 미국 파이자에서 갖다가 자기들 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요. 누가 더 이것을 잘 네. 세계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느냐. 이 생명이 이제 제가 파이자 예를 든 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워낙 자본력으로 때려놓은 거고 우리는 기자들이 쓴 기사를 가끔 하다가 이런 기자가 취재했다. 그럼요. 그럼 우리 기자 실명제 해주시지.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넣어. 그럼 미안하면 기자 실명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자가 이런 취재했다. 그렇죠. 훌륭한 취재했다. 네. 예. 저는 많이 홍보해 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기자들- 이제 여기 한번 출연시킬까? 그럼 싫다. 네. 왜냐면 우리가 떠야 되니까. 자, 먼저 장성 기자님. 네. 무슨 기자 물어오셨죠? 오늘, 물어온 거. 우와. 네. 워치독이죠, 우리는. 예. 오늘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예.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을 뽑습니다. 예. 지금 현재 누가 제일 잘 나가냐? 이해훈 의원이 제일 잘 나가는데요. 1위를 예.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번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예. 책임당원, 일반당원 합쳐가지고 1등 이해훈. 예. 근데 이제 결과는 당원 70%,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30% 해서 이제 7대3으로 최종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요대로 간다면 아마도 오후 2시에 이해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예. 그런데 이제 2위 주자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아니다.
여론조사로 뒤집어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나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혜훈 의원이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된다면 그 여의도 정치가 또 한 번 그 출렁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누굽니까? 추미애 대표죠. 예. 여성입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 양강구도로 2명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정미 예. 의원이 된다면 또 거기도 여성. 아하. 그러니까 여성 당대표 시대가 열리고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가 여성 시대로 바뀔 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꿀꿀. 자유한국당 사실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 얘기 이따가 제가 예.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향후 100년간 여성이 정치하기는 어려울 거고 여자 대통령 어려울 거고 막 이랬는데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상당히 선전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이번에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여자 뭐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둥 뭐 어쩌고 하면서 여성을 굉장히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혜훈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 한국의 보수 정치도 건강한 여성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무척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죠. 협정. 정말 문제가 있는 건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장관들 그 검증에 대해서도 네. 5개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 적격성 네. 이런 걸 보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척 그 유연한 내 입장이. 그렇죠. 예. 유연한 태도고 이혜훈 의원 칼라링이 애국가예요. 어. 전화하면 동해 그러니까 늘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국가 걱정, 안보 걱정,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치를 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연하죠. 예. 그리고 실제 사석에서 만나면 그 진보정당 의원들한테 막 코치해요. 이 방향으로 해야 보수가 움직인다. 그리고 더 세게 해라. 최순실 사태 있었을 때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더 적극적으로 해라. 뒤에서 막 훈수 뒀어요. 네. 그 훈수 두는 경력은 오래됐어요. 그래요? 2007년도에 제가 BBK 할 때 네. 거기 골수 침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자료도 많이 갖고 예. 있었거든요. 예. 계속 저한테 잘한다고 격려하더라고요. 더 해라, 더. 그렇구나. 형 훈수가 습관인가? 습관성 훈수 증후군. 훈수 정치 이게 생각나는데. 예. 아니 근데 정말 유연해요.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여기 한번 모셨었거든요. 네. 언론에 나왔을 때 그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네.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는 무척 아주 그 안 좋게 나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무척 유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청문회 그게 뭐냐고 다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국정조사 할 때도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계기별로 어떤 예. 그 관점에 따라서 예. 비판을 받는 대목도 있긴 한데 예. 어찌됐든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이나 그리고 또 바른정당 의원들이 좀 제대로 된 보수 좀 해보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너무 부끄러웠다. 이대로 안 된다. 좀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출연한 정당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은 미약하나 또 의원 수는 희망이 적지만 있어요. 그래도 예.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하다 가끔 가다가 네. 그 조금씩 헷갈할 때가 있어요. 예. 간헐적 숙골 증후군이라고. 간헐적 숙골 뭔지 아시죠? 숙골 알죠. 증후군. 예. 그래서 그분들 그럴 때만. 근데 네. 이제 저는 우리 정치쇼 같은 프로그램이 왜 좋다고 보냐면 그런 분들이 각 당의 의원들 4명이 왔고 각을 대고 싸우다가도 결국 훈훈하게.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연성화시킨 소프트닝 네. 시킨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 연성화시키는 연금술사 정봉주. 와. 그렇지 않았어. 네. 네. 예. 깔때기 증후군. 자발적 깔때기 증후군. 지속적 깔때기 증후군. 간헐적이 아니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현재로는 제일 유리하고 2위는 하태경 의원인가요? 네. 하태경 의원이 2위죠. 예. 자, 이거는 전당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거죠. 원내대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당대표 예. 최고위원. 당대표 지도부, 최고위원. 당의 지도부를 뽑는 그래서 거죠. 1등이 당 대표가 되고 그렇죠. 2등, 3등, 예, 4등이 최고위원 되고. 거죠. 예. 아하, 자유한국당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자유- 어떻게 약칭이 뭐예요? 한국당의 자한당의 자유당이에요.
그 한국당 본인들 뭐라고 불러달라고 본인들은 한국당으로 그래. 약칭을 불러줘요, 불러주기를 그렇게. 바라기 그럼요. 때문에요. 예. 저는 한국당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럼요. 본인들이 하는데요. 원하는 예, 대로 본인들이 해줘요. 원하는 대로 예. 불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보면 스스로 평가하기를 홍준표 후보가 제일 우세하다라고 아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누구하고 경쟁하나요? 홍준표 원유철 후보. 원유철 후보가 이제 둘이- 신상진 후보. 예, 신상진 후보 세 하는데 명이. 이제 3명이 하는데 원유철, 신상진 두 후보는 예.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로는 안 된다. 막말 정치인 저걸로는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하고 젊은 층으로부터 우리가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좀 정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신상진, 원유철을 누가 하냐. 인지도가 나만큼 되는 사람이 있냐. 당을 이끌려면 상당히 대중적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 빼고 누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적 비호감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호감도에 비호감도. 인지도는 높아. 인지도는 근데 이게 호감도나 높은데 비호감도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호감의 결정판이 지난주에 있었으니 바로 오행시 사태죠. 네, 오행시 사태가 사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열흘 동안 오행시를 좀 지어달라 이벤트를 열고 예. 선물도 준다. 선물 대잔치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악플 대잔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밤에 확인을 해봤더니 댓글이 한 2만 개 정도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 네. 자, 너무 나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조경원 씨가 올린 거예요. 자,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유구무원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하게 차근차근 신중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치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마시고. 마지막이 대반전이다. 네. 야, 점잖은데 예,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자자 그만두시지요. 유신의 후예들이여, 한심한 작자들이여, 국민이 우습죠.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읽은 게 더 가슴이 아프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촌철살인 장난, 이런 말 해도 되나?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민들의 의지를 자유한국당이 좀 받아들여서 어떻게. 선물 잔치 한다는데, 우리 네. 또 그 반기훈 기자가 경제 전문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선물 잔치가요. 네. 주시장에서 선물 투자 잘못하면 폭망해요. 예, 선물 투자 못하게 하거든. 반기훈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선물 잔치인데 선물 투자로 들리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저는 마이크 앞에서 이분 안 들려요. 그건 아니고 이번에 이 이벤트를 좀 누가 이걸 기획을 했느냐 저는 예.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그럼 여론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민심들을 조금만 파악을 했어도 이게 내부에 좀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니냐 내부에서 이런 기획안을 냈던.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또 이런 식이에요. 착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90%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SNS 전사를 키우지 못했다. 고로 SNS를 전사들을 더 많이 양성해가지고 예.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국민들은 이런 정치를 더 이상 원하지 그럼요. 않는데 그들이 여전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전사는요 전쟁에서 죽은 걸 전사라 그래요. 아니 SNS 전사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 높은 촛불 시민의식으로 그럼요. 만들어진 거지. 예, 자발적 시민의식과 예. 그다음에 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이 예.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상하게 누군가 끊임없이 음모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전사로 키워서 당장님, 활동하고 저 혼자 근데 너무 전체 혼자 분량이 방송 분량 반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네. 반기웅 기자님 뭘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경유세 얘기를 좀 하려고 아. 하는데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뭐 경유세 인상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고 예. 사람들이 뭐 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 이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경유세 인상이라니 말이 되냐? 예. 서민 생각해 준다더니 근데 꼭 요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경유세 인상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현 정부의 뜻도 아닐 뿐더러 논의된 바도 없다. 그 라는 가짜 부분은 뉴스였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넘어서 저는 좀 나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물론 헤드라인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은 해놨지만 헤드라인만 타이틀은? 보면 어머머. 경유세 인상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되는 것처럼 되는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꼭
주의를 사실이 하셔서 아니다. 유념해 두시고 우리 차 이런 게다 우리 있어. 차 팔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벌써 인사가 안 된다니. 그리고 이제 이 인상론의 근거로 이제 계속해서 기사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해 6월에 국제기관이 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예. 경유차를 좀 줄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중에서 또 몇 개를 뽑아서 기사를 쓴 건데 누구의 그 기사 밝혀? 그런데 이게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많은데 이때 당시에 그 용역을 맡겼던 때가 지난해 6월이면 지난해 박근혜 정부 때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때 용역의 충격으로 7월에 사드를 배치했나?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박근혜 뭐 하고 있었나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 홍천에서 무슨 에너지 타운 뭐 이렇게 민생 현안 점검이라서 거기 갔더라고요. 지난해 이맘때. 예. 그러니까 뭐 한참 때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기 1년 때문에. 뒤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때 무슨 홍천에서 꿀 받았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로 홍천에서 꿀을 줬다.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 정부랑은 무관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내용을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기웅 기자님 벼랑하는 승이 문기웅처럼 들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짚어드릴 건 짚어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 중간에 한번 짚고 나오는데 경유 뭐죠? 경유차. 경유세 인상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 없다. 계획도 안 봐도 없다. 예, 없다. 어머. 그러니까 용역 결과로 큰일 났다, 나온 이거. 건 맞아요? 세상에. 지난 정부에서 그 국책기관에다 맡겼다. 연구 용역 결과? 그래서 연구 미세먼지를 맡겼다. 좀 줄이려면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으니까 예. 경유차를 좀 덜 타게 하려면 그 경유세를 좀 올리면 좀 사람들이 덜 사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선 한 발 더 나가고 경유세 인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그렇죠. 경유세를 좀 인상해야지 사람들이 경유도 비싸네? 나 그럼 경유차 안 탈래.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그 시나리오도 굉장히 여러 개가 근데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네. 박근혜 정권 시기네 딱. 어떻게든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그러니까요. 내 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근데 야 진짜. 그 연구 용역 어쩜 이럴 수가 결과 있어? 안에서도 예. 무조건 그 인상을 해야 올려라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실제로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하고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옹알이 기자 타이틀 쓰실게요. 예. 예. 이제 가가 거기 기자.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반기웅 기자님. 예. 반기웅 기자님. 예. 반기문 기자라고 부를 뻔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정치쇼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유세 올라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려 이걸?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예. 아름아름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렇죠. 예. 야, 오늘은 바로 요 대목. 가짜 뉴스. 정봉재 정치쇼 가짜 뉴스가 아니라 나쁜 뉴스예요. 나쁜 뉴스다. 이거 나쁜 악의적인 가짜 뉴스. 보도. 그러네요. 근데 누가 하나 쓴 것을 일파만파 퍼진 거야 이게. 그렇죠. 쓸거리가 볼펜까지 많죠. 다 망가지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예. 시나리오가 많기 때문에. 예. 어허.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혹은 다시 듣기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정봉재 정치쇼 이 기사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치쇼를 듣는 분들은 내가 안중근이다. 내가 윤봉길이다 생각하고 이 기사를 조국 독립을 위하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러네요. 야,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반기웅 기자님은 아무도 몰랐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반기웅 기자가 믿을만 하시지. 믿어주시고요. 예. 예. 아니, 얼굴 그래서 빨개졌어요 지금. 예. 옹알이는 맞다, 아직.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매님, 경유세 인상이 나쁜 기사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개혁 1순위는 언론 같아요. 예, 근데 언론 같아요. 맞춤법 좀. 고은주님, 진짜 나쁘다. 누가 왜 그랬을까? 고은주님? 대학 때 내가 만났던 분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그건 정은주예요. 자, 다만
자, 계속 얘기하시죠. 예, 아니 경유차가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전혀 주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경유차 되게 오래된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미세먼지를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군다나 그 최근에 나온 경유 차량들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유차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는 추세인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적어도 경유세 인상은 아니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싶어서 다른 뭐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유세가 얼마만큼 인상이 돼서 기름값이 얼마나 느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진짜 가시화가 되거나 그렇죠. 예, 진짜 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그 차세대 차량 그 개발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두 개의 추세가 있어요.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 차량을 네. 점점 더 그 기능 개선하는 게 유럽형.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전기차. 네. 그래서 전기차와 디젤차 양대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벤츠, BMW 이런 곳은 디젤로 성능 개선하고 일본은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최고 기술 일본이에요. 이런 거 모르셨죠? 네. 저는 중국이 되게 열심히 전기차를 개발하는 아, 중국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세계 최고. 예. 삼성을 제쳤어요. 예. 끝났습니다. 어머.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깜짝이야.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기웅 기자, 그 다음에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주말에 놓친 기사로 이번 주에 꼭 알아야 될 기사를 아주 재미있게 개구와 더불어 반주영 기자님 반주영님이 문자가 왔어요. 옹알 기자님 내용 좋네요. 반 씨예요. 강조한 거야. 가족 아니에요, 가족. 반에 다운표 줬어요. 예. 우리 전국의 혈연 저희 반씨 많이들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깨알같이 자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 반이 반씨야.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기자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루 안중근의 심정으로 정봉주의 정치쇼를 널리 알리거라.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네. 뭐 가져오셨어요? 아유, 오늘 이슈가 10개인데 지금 2개 했는데 30분 지났죠? 예.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 6시간 해, 그냥. 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18개 혐의 국정농단 재판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구속 상태인데 민사소송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허. 지난해 12월에 예. 시민 9,500여 명이 자, 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야. 뭐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설득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난해 전기세 누진제 이제 집단소송 주도했던 곽상원 변호사가 예. 9,500명 집단소송 민사를 제기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 맹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집단소송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1차로 5,000명을 이제 하고 2차, 3차 9,500명 지금 이 원고들이죠. 진행되는데 다 각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다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인 증후군이 뭐 발생했다. 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곽상원 변호사가 또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민사소송까지 이제 재판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추가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500명의 문화예술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박 전 대통령 소송은 좀 상징성은 있지만 이게 판결이 유죄로 나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명확히 이제 소명이 돼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근데 두 번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다소 이게 좀 피해자가 명확해요. 리스트가 존재하잖아요. 예. 만들었던. 두 번째로 피해 내용이 지원을 배제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배제된 뭐 금액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과성이 인정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해 보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야. 보는 법조인들도 아니 있습니다. 한 분만 이게 승소하면 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대상자들 몇 명이죠? 지금 뭐 1,500명? 만 명 거의 가까이 10,000명 되죠. 가까이 야, 되죠. 10,000명 그분들 가까이 한 되죠. 명씩 다 하면은 10,000원씩 10,000명이면 1억이거든요. 네. 그럼 10만 원씩 10,000명이면 10억. 네. 100만 원씩 10,000명이면 100억. 다 그렇죠. 털리네. 맞습니다. 아니 정부 예산이 그 정도 되잖아요. 수백억 되잖아요. 지원이 그 배제되고 정도를 못 받았으니. 블랙리스트에서 뺏어서 화이트리스트로 준 금액이 수백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체부 예산이. 그건 그래서 내놔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집단 소송은 블랙리스트는 승소한 판례가 있어요. 70년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상으로도 요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마치 자기가 변호해서 이긴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재밌었어요. 네네. 그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인들 네. 힘내라. 500명밖에 안 했지만 그렇죠. 대상자들 다 한 명만 승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앞으로 또 참여하겠다. 예. 지금 10,000명 가까운 분 중에 500명이 낸 거니까 이거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미웠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으로 평가를 났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김기춘 전 실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예. 당시 문체부 장관, 대통령 다 지금 한통속이 됐다는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도 한두 네. 명이 주도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딱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특정인으로. 주유소 습격 작전. 네, 그 대신 이제 1인이 한 사람만, 아니라 한 사람만. 다수, 한 사람만 한 팬다. X인데. 네. 예. 뭐 그것도 주요할 것 같으네요. 그럼 얼마나 화나 이게. 근데 저는 제도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 이런 거는 의회에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기업의 이익 때문에 기업 눈치 보느라고 맞아요.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도 그러니까요. 그랬었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들이대야 발언을 됩니다. 많이 했다 그러니까 미안했고 마이크로프트 도망가. 자,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것들을 터뜨렸어요. 근데 재미 없고 화나서 무심코 지나갈 만한 듯한 기사였었는데 맞아요. 딱 잡으니까 경유세. 아.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집단 소송. 네. 그 김기춘. 네. 예. 그분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주머니 턴다 그러잖아요. 예? 센 뭐 한다 그러잖아. 예. 센터? 제가 센터 앉아 있잖아요. 자, 1314님, 오늘은 휴무일이라 산행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 비 오는데 산행하면 우울증 걸리는데. 비 그쳤군요, 이제.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는 방송. 봉도사님 화이팅. 천안에서 정낙원. 오. 파라다이스 회장. 파라다이스. 그러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정신 아니에요. 예. 낙원은 낙원이야. 자, 장 기자님, 뭐 가져오셨어요? 셀프 왕따의 정치가 네? 뭘까요? 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막말 홍준표와 좀비 친박의 적대적 공생 관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네. 적대적 공멸 관계는 못 들어보셨죠. 공멸 관계? 공멸. 스스로 서로 망하려고 경쟁하는 예.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워낙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 넘어가고 그렇죠. 있고. 작년에도 이런 인기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대선 이후에 50% 자체가 민주당의 50% 지지율을 제가 이 당 출입한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 보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 보수정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정치라는 것이 색깔론, 북한 문제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국민의 여론을 양론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재미를 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치가 안 통하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 너무 수준이 높아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 안 해. 싫어. 노.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2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담이 있었는데 여기 예. 불참을 했어요. 말로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겠다. 그런데 싫어. 안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서 국회를 임기 지금 시작한 지 한 34일? 40일도 안 됐는데 두 번이나 국회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정작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 정우택 대표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이렇게 보면 아니 무슨 저런 이유로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비판을 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티. 싫어 뭐 이런 노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양당 체제니까 예. 큰 당이 한쪽에서 노하면 이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야당에서도 비판을 받는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고 다른 정당 이 당대표 후보들이 막 열심히 비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른정당이 제일 앞장서서 예. 머리 띠매고 반대를 요거 하고 하나 비판을 하고 정정해 있죠. 드릴게요. 이게 약간 재방송 같아서 네. 임기 시작한 지 47일째. 47일. 50일이 좀 안 됐다. 그렇죠. 왜 네네. 가짜 뉴스를 양산하려고 그래? 죄송해요. 열흘 전 제가- 방송 같아서 갑자기. 그러네요, 지금. 시 있자는 시. 네. 6월도 가짜는 가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지금- 뉴스를 가기. 예. 경유세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제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예. 지금은 다당제기 때문에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기 때문에 한국당이 싫다 안 한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관도. 그래서 지금 추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예. 국민들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돼서 전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지금 오로지 자당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 심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한국당 설득해 보겠다 이런 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야당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아까 그 말이 멋있었어요. 막말 홍준표와 좀비 친박의 적대적 공멸관계. 공멸관계. 프레시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거든요. 네. 막말 홍준표, 좀비 친박, 네. 그다음에 적대적 부정적, 네. 공멸관계. 네. 근데 적대적 네 개를 더하니까 아름다운 글이 되네. 자, 반기웅 기자님.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어. 동아리에서. 감사합니다. 정유세 하나가 한 방이 지금 네. 한 4, 5학년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4, 5세가 뛰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옹알이 한번 해보세요. 시키면 다 해요. 밴딩머신이에요. 네, 깜짝 스위치 뚝 놀라요. 누르면 막 나와. 네, 열심히 합니다, 저는. 예. 자, 무슨 기사 가져오셨어요?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 아하. 요즘에 다시 어허. 재점화가 돼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지금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세금 안 내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종교인들 과세는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이 급여도 받잖아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나요?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정리를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 게 맞고요. 예. 신부님들은 지난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내고 가톨릭은 계십니다. 자진 납세. 예, 카톨릭 쪽은 그다음 내고 스님들은요? 계시고요. 스님들은 이제 종단 산하에 있는 기관 스님들은 내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낸다고 또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계, 천주교는 다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 개인 사찰은 내야 안 내요. 개인 사찰이라고 하면 혹시 그러니까 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속돼 있지 않은. 거기는 아직 깃발 걸린대, 깃발 걸린대. 아직까지 거기는 내지 않고 있죠. 저하고 같은 급, 도사급. 안 내고 있죠? 예, 안 자, 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거. 그러면은, 캐톨릭 성당에서 헌금 모으잖아요. 네. 헌금 모으니까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이동할 때 내는 거거든요. 이쪽 저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돈은 그러면 이동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헌금을 걷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세금이 안 붙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 내가 헌금으로 얼마를 냈다라든지 기부금으로 교회에 얼마를 냈다고 하면 예. 그거는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소득공제 있어요. 받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종교인 과세는 예. 스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안 내는 데다 그분들한테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아니면 걷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는 거예요? 개인입니다. 어떤 종교 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급여. 급여 부분이에요. 사실은 모으는 것도 종교인들. 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된 거거든요. 좋은 일에 쓴다고 하지만 물론 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모아지는 헌금이나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수익으로 발생됐다라고 간주가 되면 세금이 매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성직자들에 대한 세금 얘기를 하는 거군요. 소득신고로 보시면 돼요. 아, 네. 소득신고. 소득신고로 예. 보면 되고요. 이게 내년 1월 시행입니다. 그럼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됐는데
다음 이렇게 시행을 여기까지 하기까지도 예. 쉽지가 않았어요. 그 동안에 뭐 유해도 있었고 종교계 반발 그렇죠.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또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이 지난달에 종교인 과세 요 시행 좀 지금 애매하지 않냐, 예. 좀 여러 가지 더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좀 유예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진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수위 원장의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발언인데 이렇다 보니까 종교계에서도 그래 유예하자. 지금 이거 시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론이 좀 반대 여론이 또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톨릭은 내자는 주장 아니에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그 내고 있고 현재 내고 자발적으로 있고. 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불교 쪽도 불교 쪽도 네. 찬성입니다. 예 찬성이고. 내도 좋다.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모든 기독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대형 교회들 있죠. 예.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상당히 보수화된 일부 교단. 일부 교단이 예. 대형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는 좀 유예를 해야 된다. 종교인 예. 과세는 불필요하다라는 이유는? 입장입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 목회 예. 활동이나 종교 활동들이 근로 그 소득을 원해서 예. 소득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득 행위가 아니다. 그럼 근로 열정 행위가 교회로 다 아니다. 하시라 그래요. 열정 교회로 하시라 그래 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의 과세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가 예. 또 이제 지금 청문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오늘 보니까 시작했죠. 오늘이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전에 다 결론이 난 걸 뭘 또 묻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걷어들이는 돈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예.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대상이. 대상이. 음. 더군다나 그 20만 명 중에서도 사실상 이게 그 과표 구간이 1,200만 원이거든요. 예. 연소득이. 그러니까 보통 승려분들이 연평균 소득이 2,015만 원. 예. 목사님들이 2,800만 원 정도, 신부님들이 1,700만 원, 수녀님들이 1,200만 원,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종교인들은 정말 많지 않다. 전체 다 열심히 걷어봐야 1,000억이 될까? 약간 지금 그 정도 수치거든요. 근데 스님, 목사님 이런 등등 성직자분들의 이 수입을 듣는데 왜 확 신뢰가 안 가죠? 그러면 그건 왜일까? 나만 그럴까? 그럼 여러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대충 무슨 뭐 다들 긍정의 생각, 부정의 생각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입을 막아요? 아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부정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하고 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국민들의 여론은요. 예. 7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한 15% 정도. 예. 거의 탄핵 수치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이 진짜 이런데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뭐 다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게 기독교 표밭이 굉장히 파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지난 대선에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심상정 후보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예. 입장이었고 다른 후보들은 다 유보, 미온적. 유예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기독교하고 또 관계가 그쪽으로부터 지지가 많고 그러니까. 있죠. 자, 반 기자님은 찬성에 반대예요. 기자 입장 저는 떠나서 개인적으로. 전 당연히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완전 찬성합니다. 아직 세상 쓴맛을 못 보셨구나. 자, 최길 평론가님은요. 정치 안 나가시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이 외신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 반대. 예. 저는 완전 찬성이고요. 어허. 지금 이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계는 예. 어떤 특정 종교나 교단을 불문하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대학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 토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도 과세해야 되고요. 음. 개인 소득에도 과세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자발적으로 성직자분들이 지금 재산세도 면세요? 내셔야 된다고 봐요. 재산 쓰면서요? 일부. 예. 학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과세 비영리 대상 과세. 비영리 조직들이 꽤 많은데 사실상의 또 수익 조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 반대 간단하게.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긴 아니, 그냥 괜찮아요, 반대해도. 아니 근데 저도 찬성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뭐 1,700, 1,200, 2,800 얘기하셨는데 한 달 급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이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그 차상위 계층 이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조를 받으셔야 돼요. 저 물 먹다 뿜을 뻔했어요. 아, 사회보조를. 그렇죠. 예, 저기 뭐야. 예. 사회보조. 국민생활 최저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 1,200만 아니요. 원을 할 이게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리면 성직자들은 군인하고 같아서 예. 조직이 보호해주는 이 일종의 복지가 있어요. 사택을 주고 예. 예를 들면 뭐 의식주 해결해주고 신부님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급여는 개인 생활비인데 문제는 전 어떻게 보냐면 청빈한 분들은 세금을 내고 그렇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세금을 안 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는 문제죠. 거예요. 그게 예. 핵심인 거예요. 네. 네. 아니, 여의도 모 종교 교단은 그분을 떠나면서 전별금을, 네. 약수한 전별금을 받았대. 얼마 받은 줄 아세요? 480억. 어우, 약수한 전별금. 너무 480억 소소하다. 예. 네. 아주 소소한 정도예요. 저는 480만 원인 줄 알고. 자, 최일 평론가님, 무슨 기자? 네네, 외신이에요, 무슨 외신. 기사? 지금 외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문재인 대통령 예.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후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예상돼 있는데. 28일, 29일이죠? 예, 외신으로 29, 전해진 게 30일. 29, 30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CIA 전국장 얘기는 많이 들었죠. 코미 예. 국장. 지금 네. 뭐 코미. 이제 탄핵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했느냐 아니냐 요거 쟁점인데. 예, 그걸 특검을 전전국장, 뮬러 국장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CIA 현직 국장은 폼페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본페이 최고위원하고 비슷하다. 그 이름하고 예. 비슷해요. 마이크 폼페이오. 어. 저 CIA 국장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MBC, 예. MSNBC하고 인터뷰를 하던 과정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밤낮으로 온통 북한 생각뿐이다. 북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 매일 보고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뭐 여러 가지 정보 분석, 동향 보고를 하는데 매일 북한에 대한 질문을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호. 그럼 북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좋겠느냐, 북한 핵 어떤 이 상황이냐 예. 매일 물어보고 있어서 그만큼 북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며칠 후면은 면대면하게 되는데 이 북핵 공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카드를 준비해 갈 것인가 예.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인터뷰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장님 시계들 보시느라 그냥 또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시계 보시느라 난리 났어. 자, 2162님 최 반장 덕분에 모처럼 오늘 아는 척 좀 하겠네요. 허허허. 김윤선님, 장윤선님하고 이름이 똑같네. 짧게 뉴스 했는데 유통의 달인 최 시간이 반장님 되시길 잼나요. 잼나요. 그냥 간단하게 핵꿀잼. 자, 간단하게 하나씩 더. 네, 네. 예. 그 한미 정상회담 이어가지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핵심이 예. 이제 지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북핵 사드 한미 그 FTA 협상. 예, 그렇지만 이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다 대화하기에는 첫 번째 상견례 비슷한 것이기 예. 때문에 큰 틀에서의 큰 성과가 나오진 않을 신뢰. 수 있다.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외교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것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가 좀 되는데 외국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실무 만찬을 한 적은 있는데 공식 환영 만찬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 네, 그만큼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오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청와대가 꼭 좀 얘기해달라는 설명이 좀 있었고요. 백악관에서의 그렇죠. 첫 양국 번째. 정상의 예, 만찬. 그렇죠. 공식 정상 만찬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들도 아니요.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시대. 예, 트럼프 시대에 처음이다라는 아. 것을 좀 강조를 뭐 그냥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얘기 그렇다.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아니,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핵 사드 FTA죠. 이제 그런 거는 당론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네. 우리 친구 됐다. 우리 믿을만하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게 외교에 관리하고 그런 문제는 실무진으로 떨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원칙주의자인데 예. 트럼프는 워낙 변칙이 많은 사람이어서 변칙의 원칙.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낼 간단해요. 건지. 트럼프가 네. 군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공수대 시절에 수중 침투했던 얘기 해주잖아요. 네. 그럼 뻑가요.
낙하산 점프할 때 얼마나 이게 짜릿하냐고 같이 낙하산 한번 탈까요? 패러슈트. 낙하산 정치. 네, 낙하산 정치. 네. Let's get parachute.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목미? 자, 박기영 기자님. 네. 그 외주 영역 노동자들을 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좀 더 적게 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주 영역 그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못 해줘. 약간 이런 계속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영국 그 외주 용역 업체에서 더 많이 인상률이 더 높았다.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았다. 아하, 차라리 외주가 그 돈, 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그렇죠. 낫다. 그렇죠. 인천공항공사에서 나온 얘기죠. 맞습니다. 아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얘기고요. 예. 물론 2010년도 자료를 토대로 예. 그 계산을 했던 건데 예. 그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정규직화하면 해마다 5% 인상. 예. 그 외주 용역에 줄 거는 7% 인상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일단 사기업 같은 인천공항공사 경우는 얘기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예.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다 우리가 계산을 다르게 알겠습니다. 해야겠죠. 자, 최영일 평론가님은 다음 주에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저금. 예. 다음 주에 저금. 예. 자,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최 반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3부에 다시 찾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는 정종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할만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종 브라더스 형님 돌직구 정도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우리 프로그램을 품위 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아우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행시 하면서 보내셨어요?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요? 예, 오늘 방송도 있고 또 TV 방송도 있거든요. 저는. 아, 다른 데서 하시는 거? 예, 예, 그건 녹화 오래 하죠. 예. 방송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말과 돌직구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근데 홍준표 후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대선 때 품위 지키고 점잖은 소리만 했으면 지지율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다. 막말인지 알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거 고백한 꼴 아니에요? 10%나 20%나 뭔 차이가 있어요. 패배는 패배죠. 그러니까 뭐 막말 세력을 뭐 끌어들였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예. 이건 막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두테르테처럼 예. 제대로 해서 뭐 정권을 잡든지 그냥 괜히 상스럽고 눈살 씨 뿌리는 거는 막말 가지고 시끄럽기만 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집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면서 예. 외연 확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예. 없는데 뭐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만 한 25% 내외로 이기고요. 예. 자기가 도지사를 했던 경남에서도 간신히 1% 이기고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져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당은 아예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막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지율의 실체라는 게 예. 집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집권 포기하고 우리 TK들 유권자들만 데리고 예. 그냥 가겠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야당 대표나 하겠다. 아니 근데 후보 바로 그 떨어지자마자 저렇게 야당 대표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만만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왜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있는 자원만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자기들은 뭐 6, 8%에서 20%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예. 보통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 30% 이하가 나온 적이 그렇죠. 있어요? 30% 고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사람을 내든지 예. 또 한 가지는 정말 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예. 이 두 가지거든요. 아, 또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막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예. 무슨 모 의원이 무슨 뭐 여기 일본 뭐 비교학을 해가지고 막 막말 파동 나고 그랬잖아요. 예. 정모식 의원이요. 그때 새누리당이 그랬거든요. 물러나라고 징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는 당의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할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당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권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사람도 찾고 노선도 다시 정립하고 그 과정들을 해야죠. 예. 없으니까 그냥 뭐 홍준표도 또 하고 누구도 또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멸의 길로 간다고. 예. 자멸 서서히 죽어간다고 봐요. 서서히 죽어간다. 예. 지금 이제 바른한국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서. 그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또 지지를 하는 분, 그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기껏해야 막 많아야 뭐 20몇 프로 이제 대선 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겠죠. 예. 그래가지고는 만년 야당 하는데 이제 만년 야당을 즐기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광역의회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다 소선거구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4%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다자구도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예. 이런 데 빼놓고 다 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에 당 지지가 밀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선거에 가면 조금 막상 선거 하면 달라진다고 좀 틀려지죠. 보는데 예. 아니 어떻지 근데 이 전국을 놓고 하는데 고기만 놓고 지금 정치를 할 거라는 그렇죠. 생각.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을. 왜냐하면 언론에 나거든요. 그리고 또 SNS에서 계속 이슈가 그거 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중앙 언론 무대나 이 SNS 무대에 이제 별로 등장을 못하니까 항상 외로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났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지금 경제하고 있는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당당하려면 예. 우리 이런 전례로 비춰보면 우리 대표 나올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윤리위 한번 소집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저는 그래도 된다고 아, 봐요. 윤리 소집해서 네. 올리자. 네. 해보자 한번. 근데 저는 원유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주 스킨십도 좋고 바닥에 여기 은수미 의원하고 경쟁한대죠. 네. 성남에. 예. 그 지역에서 그 아주 반응도 좋으시던데.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되게 그게 떨어지니까. 약하죠. 예. 지금 홍준표 막말 퍼레이드가 전국적 인지도를 유지해서 당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두 분은 촌철살인, 아니 근데 돌직구, 촌철살인 이거하고 막말하고 돌직구는 이제 직언을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막말은 글쎄요. 너무 이제 좀 쌍소리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간 원유철 원래 이제 유승민 정책위 의장 커플이었는데 예. 유승민이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친박으로 돌아서 가지고 원내대표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의 부역을 쭉 했죠. 그러다가 총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내정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갖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원유철 의원을 상대로. 예, 그 사퇴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게 상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말은 아닌데. 예, 그랬더니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제 얘기라서 좀 뭐한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평상시에 돌직구, 직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정도원 의원님은. 뭐 그걸로 또 너무 유명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여러분들의 문자는 정정브라더스도 춤추게 만든다. 자, 김상민님 초절정 시크남 정두엉 의원님 은근한 디스 짱이세요. 4598님 정태근 의원님 보수의 품격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점잖은 목소리로 알찬 내용 듣기 좋습니다. 아이수님 정두원 정태근 정봉주 쓰리 정브라더스 꿀잼 감사합니다. 자, 정사회담 앞두고 있는데 두 분이 한때는 실세였었는데 그 전용기 타보셨어요? 아니요. 되자마자 자진해서든 타이든 예. 밀려나와갖고 뭐 잠깐 그냥 실세하느라고 뭐 전용기는 예. 감히 타보질 못했어요. 근데 의원들은 전용기 많이 안 타지 않나요? 갈 때 의원들 많이 동반하나요? 보통 정사회담에 이전에 나갈 때? 순방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의원들 같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야당 의원도 간 적도 있었고 안 간 적도 있었고 뭐. 이번에 야당 의원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현안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 해소를 한 상태에서 가자 그래야지 가지. 지금 상태에서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전제로 한번 만약에 저한테 제안이 왔다 예. 그러면 같이 가는데 나하고 대통령하고 또는 예. 또 같이 우리 의원단하고 예. 좀 충분하게 대화할 시간을 좀 주면 가겠다. 이런 거 어떻겠어요? 그것도 말은 되는데. 그것도 말은 되는데 이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정신이 또 여러 없는데. 가지 그 현안이 있다면 아니 돌아올 때쯤 하면 되지. 아니 돌아올 어차피 때. 워싱턴에서 LA 돌아올 때부터는요. 예. 별일 없으니까. 바쁘지 않아요. 교민들 만나고 뭐 기업인들 만나고. 아 그래 갈 때는 정상회담 준비하고 준비 열심히 하시고 돌아올 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러면은 가서 좀 허심탄회하게. 청와대가 이 방송을 듣고 자 올 때 한번 충분히 얘기하자. 그러니 같이 가자.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딴소리 할지 모르죠. 아니 대화하는 게 뭐 거기 협치하자고 하고 예. 대화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제 번번이 이제 그러자고 덤벼들면 골치 아프니까는. 외국 순방 때마다 얘기하자 모르고 나오면 이제. 그럼 조금 더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절충해갖고 살짝 수정. 저런 매번 갈 때마다 저럴 수 있으니 이번에 대화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딱 약간 수정 제안을 해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청와대가요? 네, 아니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 저는 못 받아들 이유가 사실 없는 게요. 정도원 의원이 못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사실은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전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직접 입각을 편지를 시키거나. 쓰거나 예.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입각도 시키고 예. 하잖아요. 그랬죠. 여의도가 막히면 저는 우선은 비서실장부터 수석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이 상대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예. 정말 이것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거 해서 내가 좀 면이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녁 때 불러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의 생각은 이런데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보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요? 예. 링컨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그 여당에서 일부 기사를 보면 여당 쪽에서는 그 지금 이제 정무수석이 전병헌 의원 아니에요? 네. 전직 원내대표 출신에다가 삼선 의원. 전병헌 의원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 불편한 심기. 그러니까 당이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적 그 기류도 내부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 여당에서? 이제 다니는 거야. 뭐 그게 뭐라고 탓하겠어요. 근데 그냥 설득만 할 일은 아니고 뭘
줘야죠. 예, 양보를 지난번 해야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좀 예. 들어주고 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먹통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몇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 심각한 그렇게 그 인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한두 사람 정도는 희생시키는 그런 양보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도 저는 뭐 이 민주당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정당의 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지금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낮에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특히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안 풀리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은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걸 풀어가는 게 정치죠. 쉬운 거 다 되는 거 하면 누구나 다 정치하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됐던 여당이 됐던 예. 야당이 먼저 보자고 그러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당, 청와대 다 저녁 때 만나자. 이렇게 비는 얘기 하자. 이런 풍토가 되는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 소통을 좀 더 해라. 그럼요. 예. 그리고 정도원 의원님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후보들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떨고 갈 생각 해라 그 각오하고 그래야지 야당의 명분이 좀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양보를 안 한 것 같다. 지금 예를 들면 예.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카드를 꺼낼 수는 없어서 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깔 생각을 준비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04님 정치 잘 모르지만 방송은 재미납니다. 그러나 요즘 듣다 보면 결론은 한 사람 하나의 당을 까는 거에 만족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송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닌지.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서민아님, 정도원 의원님, 방송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팩트만 전해주신다는 사명감만 가지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정당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1등으로 이혜훈 의원이 가고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등으로 하태경 의원. 근데 하태경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뒤집겠다. 여론조사에서도 이혜원 의원이 앞설 것 같은데요. 예, 이혜훈 의원으로 될 것 같다. 네. 그럼 바른정당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바른정당 보수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 바른정당이 어떻게 변모하고 변신할지 예. 이 관심이 꽤 높던데요. 특히 물론 이제 그 지지율은 낮지만 예. 그래도 보수 아까 정태근 의원도 얘기했지만 30% 정도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국민적인 이목도가 낮은 사람들이라서 예. 별로 관심이 없고 이혜훈 의원은 좀 많이 높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좀 그렇긴 상대적으로. 하죠. 예. 하태경 의원도 꽤 많이 알려져 있던데.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영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러던데 예. 두 분 들어가시죠. 누가 또 지금 바른정당에 들어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이 지금 죽을 쓰고 있네요. 예. 저는 바른정당에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다 힘든데 요번 전당대회하고 인사청문회 국면이 끝나면 예. 정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토론해서 그 토론의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토론을 가지면 어떨까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노출을 시키자 이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방향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국을 돌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고 그럼요. 공개한다는 게 중요하죠. 공개한다는 게. 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두 분이 뭐 또 거의 지금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인이니까 사회를 직접 보시면서 내가 사회 볼 테니까 한번 해라. 예. 어떠시겠어요? 지금 한번 제안하시죠. 그런 조언을 많이 했죠. 근데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당대표도 새로 들어서는데 내가 이거 사회 볼 테니 한번 전국 돌면서 토론회 한번 하자. 예.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아, 좀 뜨뜻미지근하신 것 같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많이 조언을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경향성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굳이 다시 정당으로 들어간다면 어디가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어요. 만드시죠, 그러면은. 고민 중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예. 뭔가 좀 정계 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 아니면 후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지금 쉽지 않겠죠. 근데 정당 만드는 게 녹록치 않을 텐데. 기사 하나 떴네. 정태근 의원 신보수 정당 준비 아니, 저는 중이다. 평생의 소원이 예. 제대로 된 정당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한 50년, 100년 갈 정당을 내가 주축이 돼서 변화시키든지 만들어보든지 이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 작더라도. 네. 그 이미 한 명, 그 유력한 인사 한 명 영입했잖아요. 제가 잘 정도. 모시고 가야지. 하도 돌직구를 세게 해가지고. 예. 여기서 벌써 이견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어요. 네. 자, 대통령 정상회담 있어요. 중요하죠. 네. 한미 정상회담. 지금 현안도 충돌할 수 있는 현안도 많이 있어요. 사드 문제, 네. 그 다음에 FTA 문제, 북핵 문제. 방금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각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현안 문제 자체는 서로 이해했다 하고 실무진으로 좀 넘기고 둘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자,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두 분이 또 정치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둘의 신뢰가 지금 많이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입장도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럴까요? 미국 아니면 측에서? 이제 헷갈린다 그럴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짜 자주노선으로 가든지 한미동맹을 하든지 이거는 뭐 저희들이 보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네, 이 같다. 사람 말 따로 저 사람 말 다르고. 예. 아니 무슨 특보가 가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이중 플레이도 아니고. 문정인 특보 잘못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예. 하는 이번에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문정인 특보가 가서 예. 워싱턴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 하나 있었고 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사드 반대 시위로 이 미대사관을 둘러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정인 교수님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고 예. 뭐 그 국제정치학회 거기서 또 부회장도 했던 양반이어서 저는 뭐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예. 생각드는데 문제는 대사관 시위. 대사관 시위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신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서 나중에 전화통화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예. 전화통화라도 하고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